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고고TV가 솔직히 근래에 와가지고 영상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그리고 안철수 지지자들이 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근래에 와가지고 안철수 지지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윤석열과 이준석을 공격한다고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정신 차려야 돼. 안철수 지지자들은. 저기 이재명과 문재인 표를 뺏어와야 돼요. 그래야 안철수가 그래도 생명력이 유지돼요. 선거가 4, 5일 날 사전 투표하니까 실제적으로 하루 남았어요. 선거일은. 그리고 9일 날 우리가 본선거일이니까 한 6일 정도 남았어요. 저는 지금 현재 현상을 보면은 누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언할 수는 없죠. 그리고 청기누설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민심은 천심이에요. 민심의 이동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게 현상론으로 나와요.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쓰레기 자유우파를 따라다니면서 윤석열이 당선되길 원하는 늙은이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늙은이들은 사전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고기도 먼저 먹는 놈이 임자고 잔치판에 가가지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어떤 형태를 벌이냐면은 윤석열이가 지면은 또 부정선거로 몰고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벌 거예요. 그 쓰레기 자유우파 그 거지들은. 그리고 토론은 오늘 밤에 토론이 아니라 민심의 대부분은 약 90% 이상은 오늘 밤에 결정납니다. 오늘 밤 토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 토론이 끝나는 시간이 10시가 넘는데요. 그것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오늘까지 한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공표가 될 거예요.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고. 근데 각종 여론조사 기관은 내일부터도 계속 여론조사를 돌릴 거예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 발표할 텐데요. 어제 오늘의 여론조사가 확정적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제 칸타코리아라고 서울경제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이재명이가 34% 나오고 윤석열이가 44% 나오면서 10% 이상을 앞서가죠. 그거는 공작이에요. 그건 여론 조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뉴데일리, 데일리안, 조선일보가 낀 여론조사는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보수층들이 빠글빠글 들어가서 과표집되어 있어요. 보수층들이. 제가 100번 말씀드리는데 좌파층 하는 중도층 하는 여론조사들이 맞아요. 그리고 어제 칸타코리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보수층이 50% 이상을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가 되면 좋겠냐 묻기 전에 안철수의 단일화부터 물어요. 단일화 되면은 누구를 지지할 건가 묻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물으니까 보수층자 전부 다 대개윤들이니까 윤석열을 지지하죠. 그런 조작을 하면 안 돼요. 그 서울경제, 한국경제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도 믿으면 안 돼요. 칸타코리아는 TV조선과 조선일보 해서 여론조사 공작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문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그 선거 유세를 보고 저는 대부분이 밤 3시, 2시에 자는데요. 틈틈이 핵심적인 코어만 골라서 그 시사평론하는 놈들의 평론가들의 말을 말을 많이 들어봐요. 목소리 큰 놈이 져요. 이제부터는. 오늘 내일 또 선거 6일 남겨놓고 목소리 큰 놈이 지게 돼 있어요. 김동연이가 어제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정치개혁, 그죠? 또 정치교체를 갖다가 공유하며 또 공동정부를 공유하며 오늘 오전에 김동연이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죠. 김동연의 지지율이 한 0.5%, 한 몇십만 명 안 나와요. 응? 유권자 4,400만 명이라면은 한 2, 30만 명뿐이 안 나오는데, 보수층과 좌파층의 총 결집에 의해서 김동연이의 서행보트는 없어졌죠. 그런데 김동연이가 이때까지 주장한 것은 정치가 이대로 해서 안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하고 중도층과 젊은층의 소구력을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실패했죠. 지금 미쳐 돌아가니까. 대선판이 미쳐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김동연이 표가 갈라질 거예요. 이재명 쪽하고 윤석열 쪽과 갈라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도층이 김동연을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에 또 문제가 나오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종인 씨가 은거슬쩍 이재명을 밀기 시작했어요. 통합정부, 공동정부 그거 해야지. 이재명한테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 그러니까 그 국힘이나 권영세나 김재원이나 그 뱀헤어 김재원이나 그럴 리가 없다. 김종인 씨가 쉽게 움직일 리가 없다. 쉽게 안 움직이십니다. 천추에 역적이 돼요.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그 이재명 선대위로 가면은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제야 원로들 난 그들을 원로라고 보지 않아요. 그 보수 진보 총 통틀어서 그 문재인 정권에 또는 김대중 정권에 노무현 정권에 또는 이쪽 과거 신한국당, 한국당,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원로라 그러는데 통합정부를 해야 된다. 누가 하더라도 통합정부를 해야 된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민심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큰 소리 내는 놈이 진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박근혜 동생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둘째 딸인 박걸령이가 오늘 또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죠. 얘도 애가 또라이야. 박걸령이거든.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 응? 기가 찬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보고 있으면은 기가 찬 거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가 찬 이동이.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공동정부, 정치교체, 시대교체, 정권개혁, 정권 차란 그걸 한 묶어로 묻어가지고 받아야 돼요.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받아야 돼요. 윤석열이는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노무현계와 DJ계하고 연합해서 국힘도 치고 민주당도 치겠다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주정부는, 87 체제 이유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부터다 하고, 그 전의 정권을 모두 부정하죠. 이게 이 녀석의 문재인의 본 모습이에요. 노무현이도 그랬어요. 노무현이도 자기 정권만 정당성이 있고, 그 전에 김대중 정권까지 모두 썰어버렸죠. 그죠? 그 갈라치기가 세대 갈등까지 일으켰고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가져왔고 박근혜가 그 최순실하고 국정농단 하는 바람에 그것을 앞으로 영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문재인의 퇴임사 같은 거예요. 3.1절. 3월 9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퇴임사를 미리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문재인이가 보면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제외하고 또 자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권을 부정해요. 얘는 그 대한민국 정통성이 임시정부부터 1919년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1919년인가?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모두 부정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에 의해서 됐고, 그죠? 친미, 반일에 대해서 됐고,
그 다음에 영욕이 있고 공과가 있더라도 모든 대통령들은 다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검증하며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이명박 박근혜를 갖다가 깜빵에 집어넣으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허리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보수를 허리에 잘라버리고, 그래서 장기 집권 20년을 열으려고 그랬는데, 이 양아치란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제는 자기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응? 이재명이가 생양아치고 날양아치라도 좋다. 노무현, 김대중 자기만 보호한다면 된다는 것이다. 이거죠. 아주 천박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어요. 김대중을 보면은. 김대중이 아니라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면은, 문재인과 이재명은 솔직히 586들의 주사파 운동을 한 그 586들의 근본적인 철학이나 인식에 거기에서 부족한 놈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5년을 집권하고 또 5년을 하려 그러니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항상 문제는 국민의힘 보수 측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문재인이가 저렇게 정권을 날름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직도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보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갈라치게 하는 거죠. 김대중과 노무현을 갖다가 그래도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들은 요번에 이재명을 지지해 줘야지만이 나도 살고 너희들도 산다 하고 갈라치게 한 거죠. 그 코로나 방역 패스도 갑자기 풀어버리죠. 그죠? 그 자영업자들 표 얻기 위해서 그러고 자영업자들은 300만 원씩 일단 손해배상금 줬죠. 그런 거는 우리가 얼른 300만 원 투자하고 먼저 덤벼들었어야 돼요. 우리 쪽에서. 뭘 대통령 당선되면 줄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선거 전략에 있어서. 응? 그래서 자영업자 표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 준석이가 하는 말 거짓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은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또 자영업자들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씩 주고 또 당선되자마자 나머지 다 채워주겠다는 이재명 말이 선거 전략적으로 먹히는 거죠. 자꾸 우리 쪽에서 보수 쪽에서 정치 방역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재명과 문재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정치 방역이에요. 지금 그 문재인을 이제 좀 족가기 하자 보면은 문재인은 실제적인 민주정부가 김대중부터다 하고 김영삼을 부정하게 되죠. 그 근거가 김영삼은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근거가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3당 합당을 했다는 거죠. 즉 전두환 군부 세력인 노태우와 박정희 군부 세력인 김대중과 그동안 민주화를 외치고 군부 세력 타도를 외치던 김영삼이가 3당 합당을 해서 대통령이 됐으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궤변이 어딨냐 이거죠. 만약에 김영삼이가 민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저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지 않았으면은 김대중도 없었고 노무현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놈아 문재인이 이 천박한 놈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김대중 정부부터 실제적으로 민주화라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형식적인 민주화 정부였고 민주정부였고 김대중부터는 실질적인 민주정부라는 궤변을 늘어놓잖아요. 김대중은 혼자서 자력으로 당선이 안 돼요. 노무현도 자력으로 당선이 안 돼요. 그게 그 당시 이명박 때까지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었어요. 보수가 35%면 진보가 25%뿐이 안 됐다고.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은 독자적으로 절대 당선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김대중은 누구하고 연합을 했어요? 김종필 씨하고 연합을 했죠.
김종필 씨야말로 박정희 군사 쿠데타의 일등 공신이었고 군부 세력이에요. 쿠데타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김종필도 초기에는 전두환을 갖다 인정을 했고, 그러면 김대중도 군부 쿠데타 세력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정권을 찾은 놈이니까 김대중 정권도 인정하면 안 되죠. 그것도 실질적인 민주화 정권이야. 민주정권이 아니죠. 응? 그리고 노무현을 보면은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놈들이 혐오하는 대한민국 강력한 재벌하고 연합을 해서 정권을 가져갔다는 거죠. 즉 노무현은 민초로부터 자라가지고 서민 대통령 탈권위 대통령을 하려고 그랬고 정치개혁을 하려고 그랬고, 그거 힘을 받은 게 정몽준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가문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문재인이나 586이나 이재명이나 이것들이 노무현이나 하는 게 뭐예요? 항상 주장하는 게 재벌 타파 아니에요. 재벌 해체고. 그죠? 그러면 노무현이가 재벌 족속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정권을 가져왔으면은 노무현이는 죽일 놈이죠. 근데 노무현이는 준재벌인 그 박 누구야 그놈아 생각도 안 한다. 그놈한테 돈 받아가지고 뇌물 먹고 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무현이도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가 아니죠. 이런 궤변을 내놓고 있다고.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지금 현재 퇴임사를 한 것이고, 내가 물러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좌파들, 진보들, 친노, 친문을 총결집시키는 말이에요. 어제 그게. 근데 이걸 갖고 국힘 쪽이나 김현철이나 그런 YS는 어디 갔느냐 이런 식으로 달려들고 있죠. 그게 새머리라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럼 김대중이는 왜 김종필하고 연합했느냐? 지금 선거 6일 남았어요. 노무현이는 왜 정몽준 재벌 족속하고 연합했느냐? 그래서 정권을 갖고 갔느냐? 그거 말한다고 우리가 표 떨어질 리 없죠. 근데 왜 YS만 들고 나오죠? YS는 그 웅장함과 신속함과 꾀도 남마직인 정치 풍운아직인 기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YS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민정당을 해체하지 않고 있었다면은, 대통령이 안 됐다면 김대중도 없어요. 김대중이가 일어난 것은 김영삼이가 호랑이를 잡고 민주정권을 채우고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을 30년 만에 박정희 이후에 있던 모든 계획을 정광석화로 했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김대중 정부가 탄생하고 김대중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노무현이도 그렇고. 근데 YS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전략을 갖다가 세울 적에 YS만 갖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김대중 너는, 노무현 너는 어떤 세력 갖고 연합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민주정부냐. 이 덩신들만 모였어. 국힘은. 솔직히 말해서 다급한 놈이 져요. 이번에. 지금 그 선관위에서 황교안이도 고발하고 민경욱이는 벌써 고발됐고 공병호 그놈도 벌써 고발됐죠. 가세현도 고발됐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이것들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고고TV가 항상 말씀드리기는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중도층을 확보해야 되며 여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또 부정선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선거 며칠 안 남고 부정선거를 대리하는 이 늙은이들하고 틀딱털리들과 쓰레기 자유우파를 따라다니는 100여만 명들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보수를 또 한 번 부정하면서 윤석열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 투표하세요. 이번에 투표율은 과거와 같이 높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을 물리치고 싶으면은 윤석열을 비판하세요. 그래야지 문재인한테 이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